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중국 인민들과 공산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반도체 사기단이 중국의 과도한 반도체 굴기의 허점을 노리고 무려 2조 6천억 원을 먹고 튄 것입니다. 반도체 사기단의 수법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대만 TSMC의 최고 운영자를 바지 사장으로 영입해 신뢰를 얻은 후 중국 공산당의 투자금을 먹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의 업체는 바로 중국 반도체 업계의 슈퍼루키인 HSMC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서 저 역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요. HSMC는 2017년 11월 설립 당시 1280억 위안, 한화로 약 12조 26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했고 중국 최초로 7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성공시키겠다고 큰소리쳤던 업체였기 때문입니다. HSMC는 최근까지도 엄청난 연봉과 조건을 제시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체 기술자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반도체 사기단에 엄청난 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도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노린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각종 언론 매체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신랑제경 매체는 HSMC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 열기가 HSMC의 허점을 가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HSMC가 공사업체와 인부들에게 공사대금을 몇 달째 못 주고 있고 월급도 8개월이나 밀리면서부터입니다. 현재 중국 우한시 국가산업기지에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HSMC의 현장은 축구장 59개 크기 4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골격만 겨우 세워진 건물 3동만 있을 뿐 오가는 차량도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HSMC는 설립 초기부터 14나노급 양산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 최고 운영 책임자 출신의 장상일을 CEO로 영입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연속 후난성의 중대투자 프로젝트의 이름을 올려 2019년 말까지 중국 정부의 투자금 153억 위안을 받아냈습니다. HSMC는 우한산업단지의 14나노와 7나노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웨이퍼 기준 연간 6만 장을 생산하겠다고 크게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중 7나노 양산이 가능한 곳은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는데 신생기업이 이런 기술 격차를 뛰어넘겠다는 기가 찬 주장을 남발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우한시 정부는 자금 부족으로 HSMC 반도체 프로젝트 좌초 위기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HSMC의 몰락이 공식화됐습니다. 보고서는 사업계획, 환경평가 등 필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상희 CEO조차 회사 재무 상황은 나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많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장 CEO도 사기극에 놀아났고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HSMC를 세운 창업자 리쉐엔과 회사 설립에 관여한 인사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리쉐엔은 출신 배경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중국 신랑경제는 HSMC 지분 90%를 가진 베이징광 량난투 테크놀로지라는 업체의 설립 연도는 HSMC와 같은 2017년 11월인데 사실상 두 회사 모두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처음 주장했던 투자금 1280억 위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HSMC의 설립 3년 동안 기술 특허 하나 넣은 게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지난 1일 HSMC가 중국 업체 중 유일하게 보유 중이라고 자랑했던 7나노 공정용 최첨단 장비가 은행에 압류됐는데 알고 보니 이미 수년 전에 나온 철진한 기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HSMC 사태를 목격하면서 맹목적인 반도체 굴기 투자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3월 호난성 창사시에 있는 창사청신에 이어 4월 산시성의 산시선퉁, 7월 난징의 더커마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반도체 업체 투자 금액은 600억 위안으로 작년 한 해 투자의 2배인데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이 투자금만 받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자급을 위해 각종 지원금과 투자금을 늘리자 반도체 사기단들이 HSMC처럼 투자금을 노리고 황당한 사기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국 반도체 사기단의 과감한 사기 행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렌드 연구소였습니다. 가가 말하는 알드 투브너의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어디서든 크고 멋진 화면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실내 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60물결 80인치 정도 크기의 TV로 다양한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다. 40물결 52인치 크기를 갖춘 TV가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 소비자는 환경이나 예산 등 여러 조건에 맞는 TV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TV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화면 그 자체다.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광원과 액정 입자를 활용한 액정 디스플레이와 유기물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가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중 성장세인 제품은 단연 알드다. 일반 LCD TV와 비교해 두께가 얇고 화질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가격도 출시 초기에 비해 많이 저렴해졌다. 알드 디스플레이 TV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은 LG다. 현재 TV용 EALD 패널을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소니 필립스 스카이웍스 장홍 등 19개 TV 제조사의 패널을 공급한다. LCD TV를 생산하던 기업이 하나둘 알드 TV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LG전자 역시 OLED TV로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렇다면 알드 디스플레이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를 활용한 TV 제조사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종혁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 자공학부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알드 연구회 회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우리나라 알드 기술은 세계 최고. 국내 알드 TV 시장과 관련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있다지만 추격 또한 만만치 않아서다. 특히 중국 제조사의 추격이 예사롭지 않다. LCD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시장에서 대규모 물량과 저렴한 가격 등을 앞세워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따른 대비가 알드에도 필요해 보인다. 이종혁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기술 격차가 아직은 있다는 것. 기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따라오는 모습이지만 국내 대기업이 시기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격차를 유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2물결 3년가량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고. 당분간은 이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중국이 추구하는 방향은 아직 저가 부분인 것 같아요. 품질이 아직 국내 제품과 비교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드 디스플레이를 크게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RGB 하소를 배치하는 마스킹 공정 때문이다. RGB 화점 사이를 가두는 막을 얇게 만드는 과정에서 불량이 다수 발생한다고. 그 해상도 구현 역시 어렵다. 현재 구매 가능한 OLED TV는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가업 조건 외에도 시장이 요구하는 기능, 화질고 해상도에 구현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갖춘 셈이다. 4K와 8K 해상도는 기본이고 알드의 강점 중 하나인 선명하고 화사한 표현력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외 유명 TV 제조사들의 러브콜도 증거세다. 처음에는 액정 기반의 TV를 생산하던 곳도 현재는 알드 TV를 함께 제조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커졌기 때문. 공급량이 늘다 보니 LG 디스플레이는 올 2분기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알드 공장을 신규 가동하는 것과 동시에 2023년까지 파주 생산 라인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알드 TV의 핵심은 명암비, 반응속도 또한 뛰어나. 이렇게 많은 TV 제조사들이 알드 TV를 선보이고 있다. 뛰어난 화질과 높은 색재현 능력 등 매력이 많기 때문이다. LG OLED TV가 이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 시장에는 알드 이퀄 훨씬 일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단순히 화질이 좋다는 것을 알아도 무엇 때문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화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화질을 결정하는 것은 명암비예요. 브라운관이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도 사실 액정보다 화질은 좋았습니다.
검은색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알드도 완전한 검은색을 표현할 수 있어 넓은 명암비 구현이 가능합니다. 검은색부터 흰색까지 표현이 무한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넓은 시야각과 시력에 영향을 적게 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스스로 빛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각도에서 최적의 화질을 경험할 수 있으며 알드의 파란색 소자는 빛의 파장이 LCD 광원과 다르기 때문에 눈에 주는 영향이 적다고 한다. 실제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미국 안전과학기업인 리웰로부터 낮은 청색광 디스플레이의 검증을 마쳤다. 검증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평가법에 따라 진행됐는데 알드 패널은 이크모해성 기준보다 50% 낮은 청색광을 방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반 LCD TV가 방출하는 청색광의 60% 수준이다. 이외에 화면 반응 속도가 높은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흔히 고성능 액정 디스플레이가 일물결 5m초 수준의 반응 속도를 보이는 반면 알드는 이보다 1000배 더 빠른 나노초 수준까지 구현 가능하다. 이는 움직임이 빠르고 상호 신호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스포츠 및 게이밍 환경에서 유리하다. 올해 초 엔비디아는 LG 올레드 TV에 대한 지싱크 호환 인증을 마쳤다. 이 기술은 PC 시스템 성능에 따라 화면 주사율을 동기화해 표현하는 것으로 끊김없는 게임 영상을 제공, 몰입감을 높인다. 때문에 인증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질은 물론이고 게임 간 호환성이 중요해서다. LG 올레드 TV는 이 대부분 요소를 만족시키며 인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알드의 잠재력은 디자인 혁신에 있다. 알드의 미래, 잠재력은 어떨까? 이준혁 교수는 화질보다 폼팩터의 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께가 얇고 유연한 특성으로 인해 제품 설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LG 점자는 올레드 TV에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면을 말아 넣는 롤러블 TV부터 벽에 거는 TV까지 다양하게 선보였다. LCD TV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을 알드 TV는 현실로 만들었다. 알드를 주력으로 하려는 이유가 활용성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제품이 하나둘 늘어나면 제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TV와 스마트폰 등에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늘렸다 줄이고 펼치는 등의 형태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액정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벗어나 꾸준히 진화를 거듭 중인 알드 디스플레이. 이준혁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앞으로의 다양하게 등장할 알드 디스플레이 탑재 제품들이 기대되지 않을 수 없었다. 롤러블, 투명 이후에는 무엇이 등장할지,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하나씩 지켜보고자 한다.